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일본 방문, 우리나라에게도 그렇고 일본에게도 그렇고 어쩌면 2023년에 있을 가장 중요한 국제적인 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미우리 신문하고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가 지금 국제적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려 9개 면을 할애를 해서 인터뷰도 싣고 윤석열 대통령도 아주 세밀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높은 부가가치가 있는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장단점을 보완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분야가 매우 많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 세계에 있는 그 누구가가 부인하겠습니까? 이거는 유럽에서 북미 대륙에서 모두가 부러워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산업구조, 거기에서 기인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우주과학기술, 첨단 바이오 산업, 이런 부분이 대표적인 협력 분야인 것입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과 일본은 확연하게 기울어지는 운동장이었었지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도적으로 앞서 있었는데 지금은 서로 협력하고 보완할 분야가 훨씬 더 많아졌고 우리가 일본에게 비교 우위에 있는 그런 부분도 많다. 그래서 특히 앞으로 다가올 신산업 분야에서, 미래 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은 서로 협력할 분야가 매우 많다. 윤석열 대통령, 한국의 디지털 분야 역량과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관한 매우 정밀한 역량을 합치면 그렇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그 정밀성, 정확성에서 일본은 세계 선두죠. 그래서 양쪽이 합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한일 양국이 제3국에 공동 진출할 기회도 많아질 것이다. 제조업 강국인 한국과 일본은 50년 이상 세계에서 가장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를 유지했다.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없이는 성장하기 어렵다. 이제 조선일보 사설은 이런 점을 이렇게 세밀하게 조금 더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 역시 한국 시장 없이는 생존하기 어렵다. 정부가 발표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도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가 뒷받침돼야, 소부장이 뒷받침돼야 성공할 수 있다. 어디 반도체뿐일까? 석유 제품, 철강, 정밀화학. 이런 주요 업종에서 두 나라 기업들은 여전히 톱니바퀴처럼 긴밀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한일 경제 협력의 틀이 이러저러한 갈등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기간 동안에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이 절반 가까이 철수했습니다. 지난 3, 4년 동안 한국과 일본 양국이 경쟁적으로 자해극을 벌이는 것입니다. 자해극, 공동자해극.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전략 경쟁과 더불어 급속히 진행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제협력 복원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인 겁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정치의 부담을 무릅쓰고 징용 문제 해법을 먼저 제시한 것은 이런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 것입니다. 일본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런 경제적인 문제의 해법, 그 매듭을 풀어야 합니다. 이제 이 정상회담을 조금 좁은 그러나 역사적인 또는 다른 측면에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디테일한 부분, 전체적인 숲에 해당되는 부분, 또 최고의 관건이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구상권 문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의 핵 반경 능력 확보 문제입니다. 여기에 우리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해줄 것인가 이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 동원의 구상권을 행사 않겠다. 일본은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약속을 했고, 일본 열도를 넘나드는 북한 핵, 여기에 대비해서 일본이 자체적으로 반격 능력을 갖추는 것 이해한다. 한국 동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결책에 대해서 추후 구상권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한 해결책이다.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구상권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포스코를 비롯한 한국의 기업들이, 그러니까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우리한테 넘어온 돈으로 혜택을 입었다고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기업이 약 15개쯤 있는데요. 한국에. 한국 기업입니다. 거기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출연할지는 모르지만 포스코는 이미 돈을 내고 있죠. 전체적으로 한 100억쯤 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배상을 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 배상을 한 돈을 일본제철이라든지 미쯔비시 중공업이라든지 일본의 가해기업이라고 지목된 그쪽에게 다시 내놔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걸 구상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쪽에서 갖다 주고 내가 이쪽에 갖다 주고 다른 쪽에서 내가 갖다 준 돈을 대신 받아내는 것. 이게 이제 구상인데요. 그럴 일 없을 것이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그리고 2018년에 있었던 한국 대법원 배상 판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모순이 있다.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책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일본 쪽에서는 강제동원 가해 기업인 미쯔비시 중공업, 일본 제철, 이 배상 참여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제3자 변제 방식 해법을 지금 양국이 합의를 했는데, 일본 쪽에서는 만약에 한국의 정권이 바뀌면 배상을 다시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했거든요.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럴 일 없을 것이다. 이제 그 점을 명확히 해서 일본의 우려를 시선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러한 이제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1년에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과 합의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그냥 쌍수를 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굴욕 외교다 이러면서, 역사를 뭐 퇴행시켰다 이러면서 반대를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묻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해법은 뭡니까? 당신의 해법은 뭡니까? 한일 국교 단절할까요? 서울에 있는 일본 대사관 추방시키고 도쿄에 있는 한국 대사관 철수시키고, 그것이 당신의 해법입니까? 강제징용,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 배상하지 않고 이것을 결국은 국제재판소에 끌고 간다고 했을 때 당신네들은 거기서 승소할 자신 있습니까?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는 분명히 그것으로 모든 배상은 끝난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2018년에 문재인 정권에 있었던 우리 대법원이 이걸 뒤집어 놨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토록 자신이 있습니까? 일본하고 등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까? 북한 핵에 대해서 일본 필요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북한 핵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다?
한미일 안보 공동체에서 우리는 빠지겠다? 반미, 반일? 결국 당신네들의 주장은 친북, 친중 이쪽으로 가자는 겁니까? 뭐 대안을 얘기해 보세요. 네, 오늘 제 말씀 공감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